자, 안녕하십니까. 자, 인체 매듭 중에서 수기를 연관시키는 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이 매듭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좋아질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또 어느 곳에 문제가 좀 집중적인 곳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체를 전면과 후면을 놓고 두 개의 면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보고 많은 그 서적과 그다음에 동양의학과 또 서양의학의 관점적 차원에서 우리가 수기적으로 또는 재활적으로 꼭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거는 신원범 교수가 만들어낸 법칙이야 라고 인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듭 중에서 뒷매듭과 앞매듭을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뒤쪽에서의 매듭, 앞에 매듭인데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뒷매듭은 뿌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앞매듭은 열매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디부터 건드려야지 정석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맞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부분은 항상 뿌리부터 자극을 주고 과정의 열매도 자극을 주는 게 맞다 생각하죠. 만약에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너무 이상하게 병에 걸리고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약을 칠 때는 사과 자체의 문제에는 사과에다 약을 치지만 대부분 뿌리에다 약을 줘서 전체 나무의 전체적인 균형과 밸런스를 맞추게 되는 거죠. 사람에도 도대체 어떤 것이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사람에게 뇌라는 부분이 있더라. 뇌. 그리고 과연 저 뇌가 진짜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뇌가 있더라고요. 척수를 타고 내려가는 긴 뇌. 얘는 둥근 뇌. 얘는 긴 뇌. 또 배 안에는 또 장뇌라는 부분이 존재하는 세 개의 뇌가 있다. 그러면 이 뇌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둥근 뇌는 통제를 한다. 긴 뇌는 전달을 한다. 얘는 수용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려 합니다. 통제를 하고 전달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데 이 모든 것의 흐름이 예, 1, 2, 3가 같이 조화로움이 이루어질 때 우리 몸은 좋아진다, 형성된다, 뭔가 낫는다는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우리 인체에 막히는 부분이 어디에 문제가 생길지 어디를 막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상, 중, 하라고 놓고 이 상중하 중에서 막히는 곳에 한 포인트를 해결해주면 인체는 과연 변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임상을 30년 정도 고객 관리를 하면서 이곳을 풀면 사람의 몸이 진짜 좋아지는 자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가끔 목표 없이 목적 없이 움직이는 어떤 그 방향성이랑 목표와 목적이 있이 움직이는 방향성은 확연히 그 결과치가 틀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기요법도 그렇습니다. 또 고객이 클라이언트가 저에게 왔을 때 또는 어떤 재활적으로 운동을 가르쳐주든 뭘 할 때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거를 가르쳐줄 때는 목적과 방향과 그다음 집중도에 대한 결과치가 나오죠. 근데 막연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게 막연하고 고객에게 막연하게 무언가를 전달할 때는 그 결과치는 예상할 수 없는 결과치가 나오고 예상할 수 없는 결과치는 대응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결과치를 만들어내려면 정확하게 원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뒷매듭, 앞매듭의 수기요법이 인체에서 적용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우선은 항상 뒷매듭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 앞매듭이 그 다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수님 그냥 앞으로 누운 김에 앞매듭부터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뿌리부터 자극을 주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결과치는 완전하게 틀리게 나타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고객 관리를 할 때 또 케어하거나 무언가를 지도할 때 항상
순서를 정해서 뒷매듭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앞매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뒷매듭의 3개의 포인트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뒷매듭입니다. 뒷매듭 1번은 유양돌기, 두 번째는 흉추 7번, 세 번째는 이렇게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천장완절. 자, 유양돌기라는 부분은 후드 쪽입니다. 왜 하필이면 목 쪽에다 생각을 썼을까라는 거에는 여기에는 포괄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상경추 라인, 그 다음에 연수 미주신경과 그리고 횡격막을 지배하는 신경들이 나오면서 알파파의 파장과 연관되는 목 주변을 풀어주자는 거죠. 다른 것보다 근육의 충이 더 두껍습니다. 또한 목이라는 것은 근방추의 영향이 더 크더라. 근방추. 이 근방추의 개념을 설명하면 엉덩이에는 그람당 약 0.8개 또는 한 8개, 0.8개 아닙니다. 그람당 한 8개 정도라 칠게요. 원래는 그람당 0.8개에서 한 어떤 숫자적 개념으로 5, 6개까지 책마다 틀린데 이거는 이제 엉덩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목이라는 부분에는 그람당 38개, 36개 정도까지의 그 근방추가 있다고 존재 얘기를 합니다. 저 얘기는 뭐냐면 정교함입니다. 정교하고 받쳐주고 뭔가 버텨주는 그 에너지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쇠를 주워다가 공룡을 만듭니다. 공룡의 모양이 고개를 어떤 밖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만들 때 이 목을 쳐다보고 있는 그 부분에 좀 더 많은 나사와 볼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하나하나의 부속품을 근방추의 개념으로 볼 때는요, 목이라는 부분은 다른 것보다 좀 더 많은 집중을 줘야 되는 포인트가 맞습니다. 그래서 목을 풀어줄 때는 다른 곳에 모든 곳에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죠. 항상 연결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어떤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 자, 머리와 목이 만나는 것, 목과 흉추가 만나는 것, 흉추와 요추가 만나는 것, 요추와 골반이 만나는 것, 골반과 하지가 만나는 것, 하지와 무릎과 만나는 것, 무릎과 발목과 만나는 것, 이렇게 만나는 연결 라인들이 우리 인체에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중에 유양돌기라고 하는 목에서는 신경과 전달의 의미적 요소에 우리 몸에 살아있는 뿔이라는 거죠.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시더무 교수님, 당신은 고객에게 만약에 1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10분간 어떤 한 부위를 고객을 관리한다면 어디 부분을 할애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무조건 목을 풀겠습니다. 이유는 근방추의 숫자가 더 많은 부위는 똑같은 에너지도 똑같은 시간의 에너지를 더 많이 써줘야 결과치가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알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에너지로 똑같은 결과치를 요구한다면 더 많은 기간을 써줄 수 있는 것이 목입니다. 첫 번째 매듭, 목을 풉니다. 유양돌기 라인을 푸는데 이 답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 얘기를 묻습니다. 어떻게 풀으라고요? 어떻게 만지고 어떻게 풀으라고 얘기하십니까? 라는 것을 또 던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실습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요 실기 부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 이름을 찾으면 이 매듭에 대한 실기법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 오렌지 하나 무게의 손 가지고 그리고 고객의 몸에서 손을 대서 시계 방향으로 풀어주는 동작이 가해진다면 이곳에 매듭이 풀어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거니까 여러분 일단 제 말에 집중하십시오. 어떻게? 오렌지 하나 무게로 시계 방향으로 하나, 둘, 셋 사이클 돌리는데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한 번쯤 인체의 펌핑 작용의 횡격막을 작동을 하고 해야 됩니다. 자, 숨 들이마시고 숨 뱉고 후 해서 숨 멈춘 상태에서 돌리게 되는 거죠. 테크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숨을 그냥 편안하게 쉬어야 될 비세랄 매니플레이션이 있고 의도적으로 숨을 조절해서 멈춰줘야 될 때가 있고 또는 숨을 격하게 쉬어줘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매듭 수기법은요.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뱉은 상태에서 멈춰서 그 다 함께 진행되게끔 해줘야 되는 테크닉입니다.
오렌지 하나 무게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에서 3번의 방향이 한 사이클 내게 해줘라 이겁니다. 그래서 유양돌기라는 부분을 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매듭은 흉추 7번입니다. 왜 굳이 흉추 7번이라는 단어를 놓습니까? 라고 했을 때 뼈 마디마다 흉추마다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배수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배수열. 그 장부의 뿔인데요. 배수열이 대표적으로 흉추 3번이 폐입니다. 흉추 4번이 심포고요. 흉추 5번은 심장이고요. 심장. 흉추 9번은 간이고요. 흉추 12번은 위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흉추 12번이 위장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게 흉추 12번 위치를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팔꿈치가 끝나서 여기가 흉추 12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체했을 때 여기를 두들기나요? 아니죠. 저 위에 견갑골 라인의 그 부분을 건드리죠. 왜 그럴까를 고민해 봅니다. 그랬더니 책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책에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대내장 신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언가 신경의 뿌리가 모이는 자리가 어디냐면 흉추 5번에서부터 9번이 대내장 신경줄기의 뿌리다라는 답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중심이 어딘데요? 했더니 흉추 7번이다. 결국 중초의 매듭의 에너지를 풀어주는 라인을 흉추 7번으로 잡고 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흉추 7번을 또 어떻게 풀어주냐면요. 피부는 유격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그 가동성이 있죠. 안에 근막과 라인에서 들어서 눌러서 숨 들이마시고 숨 뱉고 후 그리고 멈추면 유격을 없앤 상태에서 다시 오렌지 하나 무게로 시계 방향입니다. 하나 둘 셋. 자, 다시 숨 빼고. 동작은요. 고객과 나하고 호흡이 맞지 않으면 언밸런스가 납니다. 그래서 매듭이 풀어질 수 있는 부분은요. 이런 느낌이 옵니다. 조금 단련이 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어떤 그 겨울날 기억나십니까? 겨울날 추웠던 겨울날에 학교를 갈 때 길을 갔다 보니까 발에 얼음이 느낍니다. 살얼음이. 그래서 발로 뽀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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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던 기억이 나죠. 근막이 이렇게 열린다는 느낌이 오는 그 시점이요. 손을 대면 마치 그런 살얼음이 손에서 툭툭 끊어지는 듯한 느낌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트레이닝이 되면 거의 신의 손에 가깝게 될 때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매듭에서 거기를 풀어주면 이 장부의 기운이 도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장부의 기운이 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지시키고 싶은 것은 몸을 살아가는 모습과 살려내는 모습 중에서 살려내는 모습의 한 과정에 중요한 포인트가 그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는 거의 중초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천장관절은요. ASIS 라인을 한번 봅시다. 골반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8개의 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를 판료혈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뇨, 중뇨, 차례, 하류 해서요. 그런데 여기의 부분을 우리는 SI 조인트라고 부르죠. 천장관절입니다. 여기가 천장관절인데 이 부분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앞쪽에 여자들의 자궁이 위치합니다. 우리 인체는요. 숨 쉬고 피를 보내고 소화시키고 버리고 뭔가를 생성하고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생식과 배설의 한 과정과 또는 소화의 과정과 또는 순환의 과정을 정리했을 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배설의 과정과 생식의 과정입니다. 여기에 주동적인 에너지가 어디 포인트에 있냐라고 봤을 때는 요 천장관절 라인이 세 번째 하초의 매듭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잡고 이 기운의 에너지가 풀어질 때까지 숨 들이마시고 숨 뱉고 후 해서 유격을 만져주고 하나 둘 셋 숨 들이마시고 숨 뱉고 후 가서 하나 둘 셋 요렇게 매듭을 풀어주는 겁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것은 안 매듭을 못 풀더라도
꼭 뒷매듭을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뒷매듭과 앞매듭은 하나의 사이클로 가라 말씀드립니다. 여기를 SI 조인트 하초의 매듭이고 뒷매듭의 세 번째 매듭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이제 앞매듭을 설명드립니다. 도대체 앞매듭에는 열매 같은 곳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합니다. 1번 단중, 또 때로는 한자를 전중이라고도 읽습니다. 전중. 얘를 전중이라고도 읽죠. 두 번째 배꼽, 한의학적으로는 신궐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IS라고 해서 전상장골국입니다. 자, 세 군데를 앞에 매듭으로 정합니다. 이곳은 여러분들이 뿌리를 자극을 준 다음에 자극을 주는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단중은 심포의 모혈입니다. 심포. 자, 심장을 싸고 있는 보자기라고 얘기하는 게 심포죠. 이 심포의 뿌리는 말씀드렸듯이 흉추 4번이 그 뿌리입니다. 이곳에 자극을 주면서 호흡과 심장을 싸고 있는 에너지의 기운을 풀어줍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옵니다. 그곳이 심장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심장의 모혈은요 명치에 있죠. 그리고 우리가 거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골이 아닌 유두 가운데에 있는 단중을 그 기준의 첫 번째를 손을 포개입니다. 자, 세상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많이 시끄럽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의 삶의 방해를 넣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 몸에 터치함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는 항상 고객의 손을 먼저 대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술자의 손이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꼭 이성이라면 그 누군가 지켜보는 사람을 옆에다 세워놓고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호흡을 통해서 숨 들이마시고 숨 뱉고 후 숨 멈추고 유격 1, 2, 3 숨 들이마시고 숨 뱉고 후 멈추고 유격 1, 2, 3 이 방법으로 치료의 방법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호흡과 더불어서 섹터의 패턴을 만들어서 숫자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 숨을 쉬면 어떻게 되냐면 호흡이 조절됩니다. 호흡이 조절되는 것은 교감에서 부교감으로 조절된다. 교감에서 부교감. 자, 여러분들 예전에 기억이 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학교 때 체육 시간에 체육을 막 달리고 오면 선생님이 제자리셔서 호흡을 시킵니다. 숨 들이마시고 천천히 이럴 때 막 숨이 쉬다가도 호흡 조절 해주고 났더니 갑자기 그게 편해지는 거죠. 교감의 에너지가 부교감의 에너지하고 떨어지면서 몸이 안정화되는 요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호흡을 조절해 준다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첫 번째 매듭이고요. 두 번째 매듭은 배꼽 신골이라 있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간 언급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인체는요. 이 장기들의 에너지가 결국 사람을 살려가는 오장육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양의학을 공부하고 한의원에서 또 같이 근무했던 적도 있고 한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무슨 걸 느꼈냐면 추구하는 학문적 방향 중에서 이 한의학에서 보는 관점을 되게 높게 봤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장부의 에너지와 인체의 모든 것의 조화로움으로 갈 때 오장육부의 기운이 그 기운에 조절을 해주면 참 좋다. 여기까지 공부했고요. 또 저는요. 이제 비세랄 매니플레이션 또는 근막정서 내부화, 클리니컬 마사지, 일본의 어떤 그 학문적 요소들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 결국 내장기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살려내고 치료해내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장기를 한 번에 잡고 있었던 것이 아기가 엄마랑 연결되어 있었던 이 선이라는 거죠. 이걸 탯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엄마랑 분리해서 이 아이는 개체적 요소로 살아가지만 배꼽 뒤 안쪽에는 아직도 모든 장부랑 연결되어지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배꼽의 기운의 에너지를 풀어주는 것을 두 번째 매듭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꼽의 기운을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호흡과 더불어서 그 안에 있는 작동을 시켜줍니다.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어렸을 때 말이죠. 어떤 미술 시간에 이런 종이컵에다가 줄을 달아서 상대방과 서로 귀에다가 마치 시를 통해서 전달하는 전화기를 만들어 적이 있었죠. 자, 그렇다면 각 장기가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얇은 선이 간하고 심장과 폐와 또 소장과 췌장과 비장이 연결되어 있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한 번에 자극을 딱 배꼽에 줬을 때는 그 선들의 연결이 그쪽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쫙 퍼져나가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결국 치료라는 것은 장부의 기운의 에너지가 들어가서 살아가는 반응에서 살려내려는 반응으로 갈 때 회복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를 잊지 말자. 이게 두 번째 매듭. 자, 세 번째 ASIS 전상장골국. 뼈를 앞에 만지면 정확하게 탁 잡히는 자리입니다. 과연 저 자리는요, 이런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상지에서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가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오구돌기 또는 오회돌기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까마귀 5, 주둥이 9. 그래서 까마귀 입처럼 생겼다 그래서 오구돌기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흉근이 붙죠. 또 상완 이두근의 장두가 또 붙죠. 그래서 이 오구돌기를 기준으로 상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배가 만약에 정박을 합니다. 항구에 정박을 할 때 배가 움직이지 말라고 줄을 저쪽에다 던지면 그 항구에 이렇게 쇠 기둥에다가 줄을 묶습니다. 마치 인체 상지에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묶는 자리가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면 하지에도 있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에는 이 전상장골국입니다. 여기서부터 치골로 연결되는 우리 선이 있죠. 이게 뭐야? 치골결합도 연결되고 ASIS 기준으로 해서 대퇴근막 장근 장경인대로 하지로 내려가고 또 얘가 봉건근의 그 요소적 포인트로도 활용이 됩니다. 근데 ASIS의 그 기능적 요소를 그렇게 보지 말고 고객이 슈파인 포지션, 앙왕이 똑바로 누워서 있는 자세에서 골반을 잡고 흔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뒤에 엉덩이에 천장관절이 바닥에서 이렇게 비벼지는 모습이 오더라는 거죠. 야, 그렇다면 내가 세 번째 배설기와 생식기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은 ASIS를 흔들어주면 뒤쪽에서 자극이 주어지겠구나라는 매듭으로 정의가 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뒷매듭과 앞매듭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고객을 만났을 때 어디부터 해결해야지 저 사람의 큰 문제가 해결할까? 이런 거 있죠. 어디부터 공략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체가 좋아지는 반드시 좋아지는 5개 자리 포인트를 설명드렸었습니다. 그죠? 요추 1번, 쇄골, 횡격막, 종아리, 상경추의 포인트와 그 다음에 인체에서 꼭 풀어줘야 될 뒷매듭, 앞매듭 설명드렸고 또 인체에서 근막이 꼬이는 자리, 모상건막, 배꼽, 중둔근도 설명을 드렸고 또 인체에서 문제가 생기는 자리들 흉쇄돌근, 횡격막, 요추 1번 이 그림들을 잘 섞어가면서 머릿속에다 정리해서 수행할 것들을 해준다면 이 인체는 반드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과 에너지도 모르고 그냥 그때그때 고객을 케어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도 일이 지칩니다. 고객에게 어떤 운동을 시킬 것인가, 어떤 것을 코치해 줄 것이냐, 또는 어떻게 관리를 해 줄 것이냐 이 모든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의 머리에 정리가 되어 있는 그림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항상 중력의 방향에서 인체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호흡을 통해서 그 사람 현재 움직임을 봐야 되고 또 이 사람의 현재 앓고 있었던 기왕력의 질환부터 현재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이 약물 복용과 수술적 요소가 변화가 있었는지도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걔네 모든 요소가 몸에서 근막과 내장기의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가해지는 힘이 인체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의 범위에서 작동되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이 힘의 범위를 벗어나게 세게 만졌을 때 우리는 교종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염자라고 하는 부분은 그 가동성의 범위를 넘어갔을 때 나오는 질환이 염자입니다. 이 염자는 그 가동성의 범위를 넘어갔으니까 그 부분에
근막과 건에서 파열이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모든 매듭의 관리는 인체에서 유동적 범위 안에서 합니다. 그 가동성 범위를 넘어가면 오히려 염증과 통증이 커지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